네, 같은 단지 전세인데 13층은 6억이고 3층은 11억이래요. 아니 이런 법이 있나? 네, 이중 가격이 판치는 전세 시장. 이중 가격.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인지 정말 저 이거를 그 해피님이 보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13층은 6억이고 3층은 11억일 수가 있나요? 같은 단지인데. 그리고 또 13층은 노열층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13층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번 주에 노열층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근데 전세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전의 사례가 지금 벌어지니까 아, 근데 불인이들은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세도 그 실거래가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6월 1일부터도 네네. 이제 정말 신고 안 하면 안 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전세 실거래가가 찍히는데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시세가 아니라 갔는데 다른 시세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거 왜 그런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실사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2달 전에 저도 전세를 내 가지고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네. 하루 만에 나갔어요. 아, 전세를 내놨는데 네. 하루 만에.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타겟팅해서 전화를 해서 아침 9시에 전화했어요. 네. 사장님한테만 드릴게요. 네. 오늘 중으로 계약하셔야죠. 딱 네. 했더니 바로 아, 왔습니다. 내놓은 날에 전세가 나간다. 네, 그 이유는 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쌌고요. 네. 근데 제가 높게 낼 수는 없는 임대사업자 네. 신고된 물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물건도 있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물건.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집을 어떻게 찾았냐. 네.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해서 부동산 그 네이버 부동산을 계속해서 리플래시 F5 하면서 네. 딱 뜨면은 오자마자 집도 안 보고 계약하겠다고 한 거죠. 아니 전세를 그렇게 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근데 예전에 한번 가양동에 아파트 전세 뭐 줄 서서 집 본다. 아, 그 사례가 그 사례인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됐길래 그런?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전세나 이런 쪽으로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는 없거든요. 네. 사실 제가 뭐 왜냐면 그걸 사는 분들에 대한 그쵸. 투자에 대한 얘기만 계속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네. 전세에 대한 얘기는 제 채널에서 다룬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세 수요가 그만큼 지금 폭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싼 물건을 찾기 위한 방법이고요. 싼 물건? 네. 전세도 비싼 물건이 있고 싼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전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5%밖에 상향할 수가 없잖아요. 아, 임대사업자가 네. 등록되어 있는 물건은 네. 사람이 바뀌어도 네. 이전 사람 거의 5%. 네.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된 물건도 있고. 안 된 거는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데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걸리는 게 지금 음. 임대사업자인데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네. 사람은 안 바뀌는데 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니까 네. 5%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네. 그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되게 싸게 느껴지는 거죠. 두 가지 경우죠. 새롭게 온 네네. 사람은 임대사업자,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 네. 그러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한 거죠. 아, 그럼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한 네. 다주택자죠. 사실 전세를 준다라는 건 내가 다른 데 살고 있으니까 줄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임대사업 일주택자도 등록을 되고, 안 한 다주택자는 이걸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계약된 사람이 바뀌면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1억이었는데 그 전 사람이 나갔어. 네. 그러면 이거를 2억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 맘대로 올릴 수 있죠. 임대사업자가 아닌 거는. 그럼 임대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있던 사람이랑 1억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나가도 2억으로 못 올린다는 네, 거예요. 1억 500이죠. 1억 500까지밖에 못 올려요. 네. 사람 바뀐 거랑 상관없이. 네, 네. 그러니까 완전 차이 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에 네. 대한 전세를 놓을 때는 진짜 이걸 언제 내놔야 되나. 네네네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 세입자랑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는 사람은 네.
조금 속이 쓰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 주변이 13억인데 네. 아마 이 사람은 6억에 했던 거는 전에 한 5억 정도 이제 전세를 네. 둔다가 이렇게 된 경우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임대 사업자인데 네. 5억의 전세를 줬다가 뭐 5%밖에 못 올리니까, 못 올리니까. 5억 2,500에. 네, 딱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 사람이 근데 바뀌어도 이거 임대 사업자 폐지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거 지금 뭐 언제 지금 폐지나? 진행하는데 네. 말은 많은데요. 이게 네. 지금 그 폐지가 되더라도 폐지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가지가 막 복합적이니까 지금 아까 이중 가격이라는 얘기까지. 네. 그러니까 자기는 6억 보고 갔는데 가보면 13억이고 와. 현장 가면 모르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전세 싼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 소장님끼리 공유 안 하세요. 딱 공유 안 하고 네. 자기 리스트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지 네. 그분은 리스트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늦게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오늘까지만 사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네이버에 딱 올리고 F5 해가지고 딱 계약하는데 네. 꼭 그 전세입자의 얼굴이 쟁취했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야 뭐 집을 깨끗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다음에도 자기는 5%밖에 증액을 안 하니까 네. 뭐 좋고 그래서 그런 이중 가격들이 많아서 전세 시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 사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지난해 서울 신대방동 본인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서초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A 씨는 밤잠을 설친다. 왜냐하면 매도한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속에 쓰린데 만료 후 갱신 계약을 하지 않고 실거주하겠다고. 네. 그래서 근처에 보면은 전세 보증금 2배가 돼서 수억 원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경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반전세로 이렇게 네, 한다. 네네. 그렇죠. 임대차 3법이 부동산에 도입되면서 이제 이런 이중 가격이 됐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전세 문제가 네. 지금 이주 수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주 수요요? 그러니까 이주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이주냐면 재건축 재개발에 멸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다 헐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멸실이 되니까 이주를 네. 하는데 지금 반포주공 1단지가 네. 이주를 하는 바람에 그 주변에 지금 전세가 완전 초토화 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 전세가 없어지면 네. 계속해서 이제 계속 물결 파도를 타듯이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네.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실 처음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6억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봤던 11억이고 13억이고 뭐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 매일경제에서 네. 보면은 아파트 단지 분석을 해봤는데 전세값이 2배 이상 벌어진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같은 달 1일 송파 헬리오에서 13억에 했는데 13층이 됐는데 와. 16층이 6억. 그렇죠. 네. 같은 단지 같은 전용 안에서 매물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는. 이런 경우는 네. 정말 보기 드문. 마레프가 11억의 전세가 나가는데 다른 거는 6억의 전세가 나가고. 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세 실거래가 네. 그거를 보잖아요. 네이버에 보면은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낮은 가격에 구하러 가면 매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물건을 있으면은 네. 계약을 진짜 빛과 같은 속도로 해야 될 정도로 네. 이렇게 싼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전세 구하는 게 사실 돌아갔어요. 아날로그식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야 돼요. 가가호호 방문해야 네, 돼요?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에 가서 네. 저 전세 구하겠다고 하고 네. 사장님의 리스트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한 사람씩 우리 매매할 때 전화하듯이 네. 줄 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전화할 사람이 이렇게 리스트 이름 적고 가 그러잖아요. 네, 네. 전세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싼 전세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걸로 알 수가 없고 진짜로 가서 아날로그식으로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되고 조건도 까다로우면 안 되고 막 이런. 와, 이거 임대사업자 폐지되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네, 그것도 임대사업자 폐지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가장 문제가 네. 그 우리가 임대차 3법이 작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 8월 정도에는 그 네. 물건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물건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내 맘대로 올릴 수 있죠, 주인이. 네. 그리고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년 8월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아. 네. 내년 8월이 네. 또 문제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또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또 네. 그게 제일 문제죠. 지금 전세 근데 피터 K님이 전세보다 그럼 월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근데 전세를 사는 이유가 있죠. 네. 전세자금 대출을 내면은 이자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전세를 그쵸. 참 예.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세를 지금 전세 시장이 그만큼 좀 불안정하고 네.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전세 가격은 알았어요. 그럼 네. 좋은 가격에 전세를 구하기 위한 뭐 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로는요. 네.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돈을 막 보낼 수도 있거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주인 계좌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계약금 그 부동산으로 보내면 안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네. 예전에도 그 사장님이 복비를 못 받을까봐 자기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복비를 빼고 보증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보고 네. 두 번째는 그 주인 계좌로 계약금을 넣어야죠. 네, 계약금을 네. 이거를 주인 계좌로 안 넣고 부동산에서 달라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그 진짜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게 그런 사건 사고가 진짜로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법의 보호가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띄워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네. 사장님한테 띈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언제 띄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등기부 등본도. 네, 계약 바로 전에 네. 이제 띈 그 등기부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고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데요. 네네. 사실 완벽한 계약은 없습니다. 중간에 뭐 일이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네. 믿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 두 가지는 체크를 하자는 거죠. 네. 등기부 등본하고 그 다음에 주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낸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저는 이거 진짜 좋은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금을 무조건 대출을 끼고 한다. 그 생돈 전세가 사기 당하지. 네. 끼고 하면은 은행에서 와가지고 막 하긴 다 하죠. 네, 이거 왜 전입 세대 때 보고 이거 네, 왜 전입 세대 안 세대. 나갔어요? 아.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네, 마녀. 네. 그거 안 나가면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를 해서 좀 하는 것도 내가 그냥 생돈 전세로 다 들어가면 돈이 있다 그래도 무섭죠. 네, 조금이라도 은행 대출을 끼면 은행에서 나와서 체크를 해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방법도 있고요. 돈 1,000만 원이라도 대출로 끼면 보증보험을 들어는 보증보험 들고 맞아. 네,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들어. 네. 요즘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그냥 디폴트로 해야 네. 돼요. 이제는 예전엔 안 했는데. 네네. 그리고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그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동의가 네.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사실 전세금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첫 전세를 저도 했을 때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 끔찍해요. 그 생각하니까. 처음 전세 구했던 생각. 네, 그냥 생각 안 했어. 주인이면 주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계좌 저도. 쏘라면 쏘고. 저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저는 사건. 처음에 전세 그거 들어갔었거든요. 그 원룸방. 네. 원룸방을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때 전세가 4,700인가 그랬어요. 음. 근데 제가 4,700을 모았으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월세를 안 내니까 그렇죠. 그냥 넣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원룸에 제가 그거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띄워봤어요. 근데 대출이 간당간당하게 차 있었어. 근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걸 아예 괜찮다고 그래요. 사장님이 또 네. 괜찮다고 그래. 네. 다가구의 원룸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대출이 있어. 괜찮다고 그래. 계속 괜찮다고 맞아. 그래. 중개소 소장님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네. 그 원룸이 14개인데 내가 14번째로 들어갔어. 어. 그럼 만약에 경매로 들어가면 14번 다 돈 받고 내가 돈 받으니까 네. 사실 돈을 못 받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얼마 정도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네. 보존해 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또 돈을 하니까. 아. 전세 그쵸. 그게 저는 그 대출 조금이라도 끼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내가 뭐 공부를 못 하는데 이거 등기부등본 봐라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등기부등본 보잖아요. 이게 뭐 갑을 써 있고 뭐 누구는 줄가 있고 뭐 돈이 어떻게 되고 뭐 그거 진짜 뭔지 모르겠다. 몰라요. 그러려면 그거를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부한 사람을 내가 부르는 방법은 대출. 그게 대출 생돈 전세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처음이라면.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해서 제가 사실 역으로 저는 그걸 경매로 당하는 사례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세입자를 되게 많이 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세입자를 되게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돈을 받는지 방법도 알려주는데 네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네. 정말 이렇게 올 전세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네. 얼마 정도 이제 띄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마음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냥 채무자 뭐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은행에서 담보돼서 그 돈을 네. 쓴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이상을 쓴 거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세입자는 그냥 그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근데 등기부 등본만 완벽하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또 주인이 또 네.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건데 주인이 만약에 법인이라든지 주인이 법인. 네. 네. 법인인 경우에 내가 근저당도 없고 깨끗해 등기부 등본 깨끗해서 내가 들어갔어. 네네. 그런데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요? 법인에서는 만약에 직원들 월급이요 영순이에요. 맞다. 네, 영순이에요. 그래서 법인 전세가 그래서 위험하긴 해요. 제가 이번에 그 건물 매입을 하는데 거기서 은행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여 내역이랑 네, 그다음에 맞아요. 퇴직금 얼만큼 충당돼 있는지 이거를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컨텐츠 하려고 이걸 거를 알려드리면 뭐 어떻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출 과정에서 그랬더니 네. 이거는 등기에 올라가지 없나. 않더라. 네. 등기에 안 올라가고 이게 되면은 요거를 제외하고 그 반공제처럼 네, 맞아요.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잖아요. 우리가 네. 대출할 때 그런 것처럼 이거 빼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증금 빼고 그렇게 해서 대출 한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건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들어간다면 이거 무조건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법인 확인할 수가 없잖아. 법인 대표 소유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대 보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찾아요. 그거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임차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네. 그게 궁금해서 그 사람의 주소지를 다 어떨 땐 뒤질 때도 있어요. 등기부등본 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 이사가 어떤 법인의 대표 이사인지도 찾아봐요. 네. 저는. 저는 이거는 경매로 이거는 하려고 진짜 하는 거니까. 그건데? 이거는 진짜 함정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보전해주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근데 하나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법인일 경우에는 그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네, 그 중에 전세자금 일단 대출 근데 빈집이 주인이 법인이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네, 그런데 네.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법인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직원이 많다거나 그리고 흑자 법인이거나 이럴 네. 때는 그냥 좀 더 싸게 한다면 더 좋은 거고 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 뭐 전세자금 대출을 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테파파님이 납세 보증서류 요청하면 다른 사람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지금 거예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사실 있으니까. 그 주인의 인증서만 가져오면 그 등기부 등본 띄는 그 사이트에서 바로 확정일자가 주르륵 나와요. 본인의 확정일자, 네네네. 본인의 집에 확정일자를 한
그 세입자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좀 이게 예전에는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어머 방랑라이더님이 어머. 갑자기 피 꺼서시네요. 제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어떡해, 그러니까 어떡해. 아.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전세금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100% 완벽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전세를 선택하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집값 변동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전세를 선택하는 건데 그거보다 전세에도 그만큼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전세에서 사고가 없이 잘 살았다면 그게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예전에 전세 살 때 1년마다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후순위로 뭐 들어왔나. 그러니까 후순위로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재정이 안 좋아지면 후순위로 들어왔는데 몰라요. 계속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 뭔가 돈이 계속 급하구나 이걸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집값 대비 우리가 갭 투자를 하는 게 얼마 갭을 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없을 때 네. 저번 방송에 아실 그 거상님 나와서 네네,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뭐 500갭, 1000갭 이렇게 네네, 들어가면 네.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면 네. 이게 이 전세금을 보증 못 받는 거예요. 또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매매 가격하고 너무 같을 때 또 이런 네. 문제가 다시 있는 정리해 거죠. 보겠습니다. 일단 주인이 법인이면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 네. 왜냐하면 등본상의 그 퇴직금이라든지 미지급 임금, 임금이 제일 문제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라서 법인권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보면은 그거죠.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안 좋다. 정말 안 좋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집값이 진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되게 높아서 네. 뭐 선순위 조금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집값에 오버슈팅 되거나 이럴 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이 꽉꽉 차 있는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는 거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죠. 전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후순위 전세. 입장 바꿔 그래서 그렇게 네.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가 되면 들어가겠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뭐 최근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후순위로 전세 넣어가지고 투자하는 게 가능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많이 있죠. 유행했었고 네. 지금도 사실 후순위 전세로 넣어서 왜냐면 이제 대출이 묶이니까 네. 대출이 낮게 되다 보니까 이제 후순위 전세를 들어가가지고 네. 전세를 좀 전세난이 맞물려서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갭을 작게 만들어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선순위가 깔려 있으면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네. 그런데 그죠? 요즘에는 이제 네. 대출 자체가 이제 언되니까 그런 네네.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조금 들어놓으면 전세 좋은데 보증보험. 그것도 아까 대출 차라리 네네. 내라 그랬잖아요. 전세 네. 보증보험한테 물어보면 이게 안전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또 파악해 줘요. 보험 안 돼요 하면 그냥 그 집 안 하면 안 하면 돼. 정말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돼. 보험 안 돼요라고 하는 게 보험도 안 돼. 보험도 안 돼. 보험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이 보증보험 내주는 뭐 서울보증보험이나 얘네 허그를 욕할 게 아니라 네. 그럼 보험이 안 돼요라는 말은 그 진짜 집을 안 구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는 게 더 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뜻하지 네. 않게 그래도 앞에 선대출이 있어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그 방법으로 또 하셔도 됩니다. 그게 또 어쩌면 쌀 수도 있으니까요. 네. 10월부터 그 전에 전세 줬던 임대 사업자들 보증보험 필수라고 하던데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보증보험은 필수가 되는데 임대 사업자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가 더 이상 임대 사업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보증보험을 듣는 게 네. 꼭 임대사업자가만 주인이 내라는 법이 없어요. 네네. 너무 싸니까 전가하죠. 세금을 네네. 전가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세입자 보고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증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집 그 가격마다 다 달라가지고 보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네. 계산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보통 한 어느 정도 드나요? 보증보험이 한 100만 원? 그 정도 그 이렇게 정도. 뭐 그래서 네네. 해서 너무 비싼 보증보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싼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찾아보시고 그러면 네. 그 보증보험은 그 부동산 소장님이 좀 잘 알고 계세요. 아하. 소개해 주시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네. 해야 되고 여기에 김진호님이 또 팁을 하나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대차 계약하고 등기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면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조심해야 되고요. 주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지금 전세 구할 때 알아야 될 거 10개 지금 적어놨는데 네. 중간에 주인 바뀔 때 넣었는데 와 김진호님 네. 짱입니다. 중간에 주인 바뀌면 왜요? 중간에 주인이 바뀐다는 건 네. 사실 전세금이 전 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돌려받을 때. 그러니까 그 바뀐 주인한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네네. 그게 법적으로 바꾸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바뀌게 되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집 상태가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해야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전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도 신경 쓸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 그냥 전세를 한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라는 뭐 가격 변동은 난 무시할 거야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이것에서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전세에 대한 것도 꼭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웬만하면은 보증보험이랑 대출 이 두 가지를 끼고 하시는 것이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